시간에는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인증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환자 안전으로서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의료기관 인증 기준으로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의료질 관리, 환자 안전으로 접근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의료기관에 있는데 이것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그리고 요약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안전해야 된다, 환자가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최근에 한 10년 이렇게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인증평가, 의료기관 인증이라는 말은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환자 안전에 위해되는 것들 중에서 감염도 있지만 내성균에 의한 감염도 큰 위해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균에 의한 환자의 치료할 수 없음 또는 사망 또는 후유증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것은 환자 안전을 쫓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성을 줄이고 또한 그 환자들이 이 의료를 이용함으로써 의료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의료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사실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The JC라는 미국에서의 병원들을 인증하는, 우리가 인증제에 보면 어떤 기준이 있죠. 그 항목을 맞춰야지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또는 중간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2016년에 The JC가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그것을 정식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JCI, 우리가 The JC의 국제 버전 JC International이 JCI입니다. JCI에도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느냐가 정규 기준이 되었습니다. 8가지 내용을 항목에서 체크하라 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 The JC가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권유하면서 하는 툴킷, 어떤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체크리스트 비슷한데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의료기관에서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환자 안전, 의료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랄리아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서 제가 PDF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안티마이크로비얼 스튜어드십,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지침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주기 인증평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주기, 2주기를 거쳐서 3주기가 되어 있는데 3주기로 될 때 감염관리, 메르스라든지 또는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감염관리가 최근에 큰 화두였고 또 그전에는 주사관리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화두여서 주사를 잘못해서 폐혈증에 빠져서 신생아들이 사망했다라든지 C형 간염이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했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하느냐를 시범 항목으로 넣었다는 말은 앞으로 정규 항목으로 만들겠다, 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하면서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조사 취지를 적고 있고요. 그 안에는 항생제 사용 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한 항생제 사용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스튜어드라는 말은 집사, 스튜어디스는 여집사, 스튜어드십은 집사일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자원으로 어떤 살림살이를 잘 산다라는 뜻이 되겠죠. 제한된 자원이라 하면 항생제가 많지 않고 내성이 만들어지니까 쓸 약이 많이 줄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항생제를 아껴서 적재적소에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고 쓸 때 쓰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료기관이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게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에 속하게 되면은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것이 중요하구나,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항목이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감염관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약재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약재부와 감염관리실 그리고 감염내과 이런 부서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준에 그 항생제를 스튜어딩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을 때 의료질 향상의 측면,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에 도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성균을 치료하는 게 어렵고, 내성균을 치료 못하면 환자가 예후가 나쁘고 심지어 사망도 하게 되니까 항생제 내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QI적 의료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도구들이 PDCA 사이클 또는 PDS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plan, do, check 또는 study, act, PDCA, PDSA, PDSA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행동을 또 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데, 항생제 내성이 높다. 그러면 이 내성을 극복하고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PDCA 사이클을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의료질 관리,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증평가에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했다고 할 수 있고요. 환자 안전, 의료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SWOT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SWOT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어떤 것은 위해하고 어떤 것은 찬스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4분면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내성이라는 것을 위협으로,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것, 부적절하게 쓰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방법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예는 파레토 차트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쓸 때 그것의 이유가 뭐 잘못된 사용이다. 그 잘못된 사용이면은 주사를 너무 많이 쓴다라든지, 이제 먹는 약으로 바꿔도 되는데 빨리 바꾸지 않는다라든지, 수술 시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크게 있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파레토는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적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기여하는 부분을 빨리 측정을 하고 해결하면은 그 문제점이 개선이 많다라는 그런 접근이죠. 파레토 차트에 의한 접근도 의료질 관리, 환자 안전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 기준에 시범으로 들어와 있고 외국에서도 인증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감염내과 의사만 일을 하고 그러지 않고 감염관리실 그리고 의료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가 같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인증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할 때 리더십이라면 집행부가 되겠죠. 집행부의 지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예산 배정 같은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요약드리면 지금 환자 안전에서 항생제 내성은 참 큰 문제다. 그리고 항생제를 잘 스튜어딩 해야지 환자가 안전하고 의료질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인 기준 정규 항목으로, 국내적인 기준 시범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의료질 향상, 의료질 관리,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좀 더 집행부, 리더십의 지원, 그리고 인력의 지원, 예산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의료질 평가 또는 인증제의 어떤 점수를 맞기 위해서인 측면도 있지만, 환자를 안전하고 좋은 진로서 우리가 그 환자를 돌보고 치료를 하는 한 일환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